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재 완료 그리고 과거 완료에 대해서 한꺼번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문제로 출제가 되는 문법 중에 하나가 이 현재 완료죠.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독해할 때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이 일단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현재 완료란, 자, 설명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는 한국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영어를 이렇게 접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간단히 말하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시,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자, 이것을 나타내는 동사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쪽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는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He started to study in college 3 years ago. 3년 전에. 그렇죠?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3년 전에. 자, 3년 전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동사는 뭘 써야 되죠? 그렇지. started. 과거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대학에서 3년 전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start. 시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현재형 문장 하나 보겠습니다. He still, 그는 여전히 studies in college now. 여전히 대학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맞죠? 자, 이렇게 두 문장을 한번 합쳐볼게요. 3년 전에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오른쪽에 선생님이 수직선을 하나 그려놨죠?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제에 관련이 되어 있는 개념이 나온다면 머릿속에다가 수직선을 한번 쫙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시제 파트에서는 실수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년 전이라 그랬죠? 정확하게 3년 전이라고 할게요. 자, 3년 전 과거에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다니까 어느 정도 쭉 이어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현재까지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과거에 study, 공부라고 하는 요 동작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지. 지금까지 그 행위가 쭉 이어지고 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원래 같으면 과거형에는 studied를 적어줬을 거고요. 그죠? 현재는 어떻게 적습니까? 주어에 따라 다르겠지만 studies. 자, 만약에 뭐 he라고 한다면 studies 이런 현재형 동사를 사용을 했을 건데 과거에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쭉 계속되고 있다 라는 것은 영어에서 어떻게 쓰느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have, pp 라고 하는 이 형태를 활용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 완료라고 불러요. 현재 완료라고 부릅니다. 자, 이름에 관해서는 깊게 생각하면 할수록 좀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현재 완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만 일단 받아들이시면 충분해요. 자,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제가 문법 수업을 할 때 혹은 독해를 할 때 조금 활용할 용어이긴 한데, 자,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선생님은 단순 시제는 점이라고 불러요. 점. 시제를 언급할 때 단순 시제라면 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초록 색깔 점 보이죠? 이제 파란색으로 덮어 쓰고 있는 요 친구들을 저는 점이라고 불러요. 자, 반면에 완료형들은요, 선생님은 선이라고 부릅니다. 왜 선이겠어요? 수직선상에서 과거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쭉 선이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은 단순 시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완료 시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수직선으로 이렇게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이해가 확 되시죠? 자,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한번 합쳐볼게요. 자, 동사 형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지. have, pp 형태를 가진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에도 s가 붙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study의 pp 형태인 studied가 뒤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in college, 대학에서 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 여러분 중요한 표시 한번 해볼까요? for, 여기에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뒤에 가면 배울 겁니다. 현재 완료는 총 4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이 용법을 구분하는 방법은 같이 사용이 되는
동사 혹은 부사예요. 그 중에서 여기서는 전치사가 되겠죠. 자, 전치사 for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 완료를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용법인지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먼저 얘기하면 좀 복잡하겠죠?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for이라는 친구, 거기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좀 나타내야 돼요. 시간보다는 기간이겠죠? 3년이라는 요 기간 동안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시간의 전치사 for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완료를 써줘야만 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해놨죠? 이거 위에 얘기를 한 거 그대로 써보면 과거, 현재형, 단순 시제는 뭐라고 한다? 점이라고 한다.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등 완료형 동사는 선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 문장을 하나 볼게요. She has lived in Busan for 10 years. 자, 그녀는 얼마 동안? 10년 동안. 자, 동안이 되겠죠? has lived. 자, 이 동사의 형태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뭐라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3년 전부터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문장을 말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그녀는 부산에 계속해서 살고 있다. 살아오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중간에 다른 데 살고 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쭉 살고 있다 라는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어인 she에 맞추어서 동사는 역시 3인칭 단수니까 s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live의 pp 형태인 lived가 바로 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for과 함께 쓰인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순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순 과거는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She lived. 자, 그녀는 살았다. have pp 형태가 아니죠. 단순 과거이기 때문에 뭔가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점 찍히고 말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녀는 살았습니다. in 부산. 어디에? 부산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for이 나와 있죠. for 10 years. 아, 10년 동안 살았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왜 have pp를 쓰지 않았을까요? have pp를 쓰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현재와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 완료 형태를 쓰지 않았다. 됐죠? 현재와 관련이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다시 거꾸로 하면 현재 완료는 뭐랑 관련이 있다? 과거와 현재. 과거에서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쭉 이어질 때 이때 우리는 현재 완료를 쓰죠. 하지만 방금 과거형에서 본 문장은 10년 동안이라는 말은 그 10년의 현재는 절대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지금 오타가 있죠? 3년이 아니라 전부 다 10년인데. 자,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를 쓴 문장은 1번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잘 알아두세요. 현재 완료를 쓴 문장은 지금도, 즉 현재도 부산에 계속해서 살고 있다 라는 의미를 전달을 하고요. 두 번째,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잘 이해하세요. 지금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에 시작해서 언제까지? 현재까지.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자,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현재가 무조건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 완료를 사용을 한다. 현재와 관련이 없다. 아무리 이렇게 쭉 이어진다 해도 현재와 관련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 완료를 쓰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과거형을 쓴 문장은 지금은 부산에 살고 있지 않다. 즉, 무슨 말이다? 현재와는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와 관련이 없다. 됐죠? 자, 그리고 과거에 이미 끝이 나야 돼요. 다른 말로 뭐다? 현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이제 차이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형과 현재 완료의 차이는 이름 그리고 생김새 다 다르긴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느냐 마느냐 이 점으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의 형태에 대해서 좀 볼 텐데 현재 완료는 have에다가 pp를 가집니다. 자,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여기서 이 have라고 하는 친구는요 기능만을 제공을 해요. 기능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자, 기능만을 제공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have는 우리가 알고 있는 먹다라던가 가지다라던가
뭐 사역동사로 쓰면 시키다 라던가. 자,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 뭐다? 해석이 안 돼요. 사실 이 친구를 문법적으로 나누면은 조동사에 해당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an이나 will 같은 동사 원형을 뒤에 가지는 이런 조동사는 아니지만 얘도 조동사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무런 해석이 되지 않아요. 해석이 되지 않으면 왜 이렇게 존재를 하느냐? 우리가 글을 볼 때 혹은 말을 들을 때 have 다음에 pp라는 이런 동사의 형태가 들어가면, 준동사의 형태가 들어가면 이 문장은 현재 완료의 형태를 띠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와 있는 요 동사가 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여태 계속했잖아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뿐 have 자체에는 아무런 해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내가 쓰고 싶은 동사는 여기 pp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앞에 나왔던 live라는 동사를 쓴다. 그러면은 pp 형태인 live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또 swim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럼 swim, swam, swam, swam이라는 동사를 써주면 돼요. 자, 우리 동사 3단 변화 다 배웠죠? 3단 변화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 동사의 형태를 have 뒤에 혹은 주어에 따라서 has 뒤에 넣어주기만 하면 현재 완료를 우리는 의미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되셨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어에 따라서 has pp의 형태가 되기도 한다. 주어가 뭐일 때요? 3인칭 단수일 때. 자, 여기도 적어놨네요. 이때 have는 내용어가 아닌 기능어가 된다. 내용어가 아니라 기능어가 된다. 자, 이게 뭐 정식적으로 문법 체계에 등장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단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반면에 여기 내용어는 뭐냐면 위에 pp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데? 동사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 동작이라는 의미가 추가가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부정문은 have와 pp 사이에 not을 넣어주면 된다. have와 pp 사이에 not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미리 보면 He has not learned French before. 자, 그는 뭐 해본 적이 없다? 프랑스어를 이전에 has learned, 배워본 적이 없다. 선생님, 여기서는 왜 과거 현재라는 이 현재 완료를 사용을 했습니까? before이라는 말을 보시면 전, 특정한이 아니라 불특정한 어떤 과거가 언급이 되었죠. before이니까. 자, 언젠지 모르는 그 과거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현재까지 뭘 해본 적이 없다? French, 프랑스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역시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첫 번째 다시 예문으로 돌아가면 I have read that book before. 자, 이번엔 뭐예요? 예전에, before, 예전에 have read, 읽어본 적이 있다.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She has been my best friend. 역시 비동사도 pp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비동사가 가진 뜻이 뭐죠?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이다가 되겠죠. 자, 그럼 뭐다? 그녀는 뭐뭐였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my best friend. 내 베스트 프렌드였다. 자,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서 has been이 아니라 was라는 단어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생긴다고요? 현재랑은 관련이 없다. 즉, 두 번째 문장은 뭐로 바뀌냐? 그녀는 내 베스트 프렌드였다. 지금은 베스트 프렌드가 아니다. 맞죠? 이제 확 와닿죠? have pp를 쓰느냐 아니면은 단순 과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뜻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현재 완료에 관해서 기본적인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 친구가 말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수일치와 pp의 형태에 주의를 해야 된다. 수일치는 이제 have를 쓰느냐, has를 쓰느냐를 의미를 하고요. pp 형태는 뭐다? 동사의 3단 변화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 형태를 잘 아느냐. 요거를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들은 블라블라 card games, 카드 게임을 해오고 있다. 얼마 동안? For 2 hours, 2시간 동안. 자, 그러면은 수직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과거죠. 정확히 말하면 몇 시간 전? 2시간 전. 여기는 언제다? 현재다. 과거 2시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플레이를 해오고 있다.
자, 요 의미를 가져야겠죠. 그럼 뭐다? have pp 형태를 써주면 됩니다. 자, 뭐에 주의를 하라 그랬죠? 주어에 맞추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어는 they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가 아니죠. 자, 그래서 have를 그대로 쓰면 돼요. They have. 자, 그리고 주어진 단어 play의 pp 형태는 어떻게 된다? played. 그래서 they have playe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2번 보겠습니다. The girl. 그 소녀는 블라블라블라 the TV show since 11 o'clock. 11시부터 이후로 11시 이후로 자, since는 뭐뭐 이후로가 되겠습니다. 즉 11시 이후로 watch TV쇼를 watch 봐오고 있다. 11시라는 과거 시점 여기서 이제 숫자만 바꾸면 되겠죠? 자, 11시라고 하는 그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 watch라는 단어를 have pp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주어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얘는 뭐야? she죠. has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The girl has 자, watch의 pp 형태는 watche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음표 해놓은 거는 좀 문제를 좀 제가 불친절하게 만들어 놨는데 해석을 한번 해보란 소리예요. 해석을. 자, Brian은 has lost his laptop. 뭐 했다? 그의 노트북을 잃어버렸다. 됐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어로는 이 현재 완료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밝혀주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최대한 한번 밝혀서 써보자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브라이언은 그의 이 한글로 할 때는 노트북이라 할게요. 노트북을 뭐 했다? 잃어버렸다. 자, 역시 한글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왜? 잃어버렸다. 지금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자, 제가 문제를 잘못 냈네요. 근데 의미만 한번 살려보자면 괄호를 통해서 지금도 잃어버린 무엇이다? 상태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언은 노트북을 잃어버렸고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이다. 자, 이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이다. 이 괄호친 부분 있죠. 얘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의미가 전달이 되고 있나요? 그렇죠. have pp라고 하는 형태 때문에 맞죠? have pp라고 하는 형태 때문에 이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4번은 이제 영작을 해볼 겁니다. 자, 주어진 단어는 here 그리고 the news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해서 4번에 나와 있는 문장을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주어를 먼저 써야 되는데 자, 문장 끝을 보니까 의문문이네요. 자, 우리 뭘 쓸 거죠? have pp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죠? have pp를 사용을 할 건데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보다 누가 먼저 나오게? 이 have가 먼저 나오겠죠? 그러면 질문할게요. have. 자, 그 다음 pp를 쓸까요? 주어를 쓸까요? 이제 주어를 써야죠. 그러면은 너, you를 쓰면 되겠죠. have you. 자, have를 썼으니까 이제 뭘 쓴다? 뒤에 주어진 단어 hear, 듣다라는 친구의 pp 형태를 쓰면 됩니다. heard. 자, 이거 heard라고 발음하는 친구들 많은데 heard입니다. have you heard. 됐죠? 자, 너는 have you heard. 들은 적이 있습니까? 뭐에 관해서? 선생님에 관해서. 자, 그래서 here이라는 단어 다음에는 전치사 of를 쓰면은 about처럼 기능을 하게 돼요. Have you heard of? 너 요거 들어봤어? 뭐에 대해서? 우리 새 영어 선생님에 관한 소식이 되겠죠. 아, 자, 여기서 선생님에 대한 것을 들은 게 아니라 소식이란 단어가 따로 있네요. 자, 그럼 of를 써줄 필요가 없겠다. Have you heard the news?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겠죠. Have you heard the news? 너 소식을 들었니? 뭐에 대한? 여기서 대한이라면 about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news about. 자,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우리 새 영어 선생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Our new English teacher. 자, 이렇게 적으면은 문장이 완성이 됐죠. Have you heard the news about our new English teacher? 물음표 해야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현재 완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문장은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됐죠?